이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겪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병 때문에 입원을 피할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마음을 비우고 동네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첫 입원이라서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지만 전 그것보다 공포물을 정말 못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병보다도 그게 더 신경 쓰여서 어쩔 줄 몰랐죠. 입원 당일 안내받은 병실에는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싹싹하고 말수도 많으신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였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 안도했던 기억이 나요. 입원 중에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도 참 빨리 가더라고요. 나 내일 퇴원해. 나 먼저 갈게.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 혼자 남는 거예요? 귀신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그분한테도 해뒀던 터라서 아이 괜찮아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하고 위로해 주시긴 했는데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분한테도 다음에 입원할 사람은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가 웃음거리만 됐죠. 근데 전 그때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탔었거든요. 병원에서 홀로 보내는 밤 과연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혼자만의 밤이 찾아왔어요. 어둠에 대한 공포에다가 체력도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남아돌아서 그런지 전혀 잠이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볼 일도 없는데 간호사분을 부르는 건 민폐겠지 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지? 지금까진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서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건 고양이 골골거리는 소린데? 그 소리가 고양이가 편안할 때 내는 골골송이란 걸 알아챈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작년에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반려묘를 하늘나라로 보냈었거든요. 쿠로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였는데 쿠로가 날 도와주러 와준 거구나 생각하니까 용기가 막 솟으면서 무서움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쿠로는 퇴원할 때까지 매일 밤 나타나 주었고 덕분에 저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바꿔서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저희 할아버지가 위독해지셨어요. 고령이신데다가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서 임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사실을 깨닫고 만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숨을 쉬실 때마다 골골골 하고 소리가 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곧 떠나실 분들이 간혹 그런 호흡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소리랑 참 닮았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들었던 그 소리도 사람이 냈던 소리였을까요? 사람이 냈던 소리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 병실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소리의 주인공은 참 으스스한 이야기라서 지금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입원해 있던 당시에는 그걸 쿠로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천만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때 이런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당시의 저로서도 도저히 버텨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진실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 그냥 쿠로가 나를 위로해주러 왔던 거라고 믿으려고요. 예, 분명 그랬을 거예요.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당시 저는 신혼 초였는데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바닷가 길을 걸어서 출근하곤 했어요. 가던 중에 길을 갈라서서 아내는 산책을 하러 가고 저는 회사로 가려고 역으로 향했죠. 여느 때처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로 혼자 접어들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게 보인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앞쪽에서 얼굴만 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스듬한 앞쪽에서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한 30초쯤 그랬을까요? 그러자 이번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내 목소리 들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것만 보일 뿐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하지만 어쨌든 너무 무서워져서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큰 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서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휴, 그땐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평소처럼 신문 사는 것도 깜빡하고 전철에 올라탔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그 일만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녁 퇴근길, 역 앞에 담배가게 주인이 아침에 목소리를 들었던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 나빠졌었죠. 지금도 가끔 그 얼굴은 누구였을까?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차 운전자는 왜 접촉사고를 냈던 걸까?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전 영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워낙 겁이 많아서 밤을 너무 무서워했죠. 거울이나 창문에 뭔가 비치기만 해도 누가 훔쳐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저라서 영감이 없으니 당연히 귀신 같은 건 평생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자고 있는데 왠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팔도 다리도 전부 무겁고 몸의 그 어떤 부분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숨까지 턱 하고 막혀왔죠. 뭐지 싶으면서도 무거운 눈꺼풀을 정신력으로 조금씩 밀어올리며 억지로 눈을 떠봤더니 제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제 목을 온 힘을 다해서 조르고 있는데 그것도 그 남자 온몸이 파란색이었어요. 얼굴도 머리도 온통 파란색인 겁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결국 다시 눈을 감아버렸고 무서워 죽겠는데도 그저 가위에 풀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뒤 가위가 풀렸고 그 파란 남자도 사라졌어요. 딱 그 한 번뿐이었는데 결국 그게 뭐였을까 하고 지금도 종종 생각하곤 해요. 그 남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걸 보면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 싶기도 하네요. 처음으로 본 귀신은 정말 너무 무서웠답니다. 시가연의 심령스팟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비와호 전역이에요. 교토 바로 옆이라 역사도 깊다 보니 사실 곳곳에 사연이 있는 장소가 널려 있거든요. 시가연 동부의 산악지대도 현지에선 유명한 심령스팟이라는데 오사카 출신인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있나요? 그냥 친구들이랑 야수가와 상류로 캠핑을 떠났던 거죠.
밤에는 바베큐를 먹고 다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신나게 놀았는데요. 한두 명씩 취해서 뻗더니 텐트로 자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랑 시가연 출신인 친구 이렇게 둘만 남게 됐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 근처 옛날 지명 알아? 난 시가연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답하니까 친구가 툭 던졌어요. 올려다보지 않는 산이라고 불렸대. 전 그게 뭐 어쨌는가 싶었는데 친구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물어왔어요. 위를 안 보는 산이라는 거야? 뭐 제법 높은 산이니까 올려다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산 자체를 올려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절대 위를 올려다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옛날부터 이 산에서 길을 잃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꼭 나무에 기댄 채로 위를 보면서 끔찍한 표정으로 죽어 있었대. 그러니까 뭐 나무 위에 뭐가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길을 잃어도 절대 위를 올려다봐선 안 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거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친구도 취기가 올랐는지 텐트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산의 밤바람을 즐기면서 맥주 한 캔을 더 따서 혼자 마시고 있었죠. 올려다보지 않는 산? 혼잣말을 뱉고 나니까 유독 머리 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옛날 괴담 같은 건 전혀 신경도 안 쓰는 편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슬쩍 위를 올려다봤어요. 나뭇가지들이 새까맣게 우거져 있어서 확실히 으스스하긴 했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저는 김이 빠져서 이제 자야겠다 싶어 텐트로 향했죠. 그런데 먼저 취해서 자고 있어야 될 친구들이 텐트 앞에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던진 채 경악에 찬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면서 죽어 있었어요. 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무작정 차까지 달려서 경찰로가 신고했어요.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동요한 나머지 앞뒤 안 맞는 말을 짓거리면서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전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